그냥 취업 전선에 뛰어들으시면 시간 손해고 인생이 아주 많이 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을 꼬이지 않게 살기 위한 자기 분석입니다. 딱 불러요. 술을 먹자고 아니면 밥을 먹자고. 그리고 딱 물어요. 야, 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것도 신선하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을 꼬이지 않게 살기 위한 자기 분석입니다. 다른 유튜브 분들 중에서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무조건 짚고 넘어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는 장점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 스스로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장점 다 있으시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못나도 무언가 잘하는 거는 한 가지가 있고 무언가 좋아하는 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장점이 뭔데 하실 거죠. 예를 들어서 저의 장점은 포기하지 않는다, 일을 빨리 한다, 결과를 수능한다, 남 탓을 하지 않는다, 꾸준히 한다, 그리고 근면하게 무언가를 한다. 이렇게 6가지의 저의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인간인지, 어떤 분야, 어떤 것을 할 때 이렇더라,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발이 빠르든 달리기를 잘한다는 그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양식에 딱 맞춰준 건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런 걸 잘한다, 이런 것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프로그래밍이 될 수도 있고 접대일 수도 있고 남을 잘 웃길 수도 있는 거고 말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이제 장점 분석이 끝나면 이제 단점 분석도 해야 되죠.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한, 좀 약한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단점이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을 집중을 해버리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르는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일을 굉장히 빨리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오류가 조금씩 있는 거, 그게 단점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쓰는 걸 정말 못합니다. 그냥 육체적인 그런 노동이라든지 육체적으로 무언가 해야 된다면 정말 못하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무엇이 약하고 무엇을 잘 못하고 그런 걸 이렇게 리스트로 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제 장점과 단점을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분석이 끝나면 한번 타인에게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딱 불러요. 술을 먹자고 아니면 밥을 먹자고. 그리고 딱 물어요. 야, 내가 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해? 한번 물어보세요. 한 3-4명한테 커피를 사주든 밥을 사주든 뭐 술을 사주든 간에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장점, 단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 타인과 자기 스스로의 주관적인 관점과 객관적인 관점을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여러분의 자기 분석, 장점, 단점이 확실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장점, 단점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어떤 것을 하면 먹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업계에서 이런 직종으로 먹고 살 거야 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회사만 봐요. 삼성에 가고 싶어, 네이버에 가고 싶어, 뭐 파라소닉에 가고 싶어, 미쓰비시 상사에 가고 싶어, 대우 인터내셔널 가고 싶어. 한 사람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바보인 게 뭐냐면 그냥 회사를 바라보는 거지 업계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업계를 바라보셔야 돼요. 항공 업계, 제조 업계, 서비스 업계, 이렇게 업계를 바라보시고 자기가 어떤 그 업계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만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난 자동차 업계 가고 싶다, 항공 업계 가고 싶다, 제조 업계를 가고 싶다, 서비스 업계를 가고 싶다, 요식 업계를 가고 싶다. 스스로를 꼭 생각해보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럼 업계를 정하셨죠. 그럼 업계를 정하셨다면 직종을 이제 정하셔야 돼요. 직종. 근데 보통은 업계만 정하시는데 업계만 정하시면 안 돼요. 직종까지 명확하게 하셔야지 자기 분석이 끝납니다. 그럼 직종이 뭔데? 하고 물으시겠죠. 회사 안에서 통적으로 뭐 경리라든지 재무라든지 경영기획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구매부라든지 영업부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생산관리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회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스로가 어떤 업계, 무슨 직종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난 모르겠다 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업계에 들어가고 싶고 어떤 직종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리면 어릴수록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업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은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었냐?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더라고요. 클레임도 들어올 거고 하니까 말하는 건 좋지만 이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게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업은 아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종 안에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절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딱 스스로가 알겠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스스로가 어떤 업계, 어떤 직종은 못하겠다는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그 적은 내용을 제외한 무언가가 있죠. 그 외.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할만하겠다. 그래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업계와 직종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안에서 관심이 가는 업계 직종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장점, 단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분석하는 것이 자기 분석의 기본입니다. 아셨죠? 오늘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잡음이 들어갔으면 정말 죄송한데 자기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자기 분석 안 하고 회사만 바라보시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도 분석을 안 하시고 그냥 취업 전선에 뛰어들으시면 시간 손해고 인생이 아주 많이 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석 철저히 하시고요. 매일매일 스스로를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면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PD였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빠이.